자, 이제 축구토토 10회차, 프로토 20회차에 등록되어 있는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 빅6 외의 클럽 4경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 대 와포드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리그 2연승을 거뒀는데 모두 1대0 승리입니다. 어쨌든 수비적인 면에서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최근 8경기 동안에 멀티 득점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맨시티전. 그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에 멀티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 자아 선수가 최근 들어서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스피드나 아니라면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자아 선수의 장기가 잘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밀리보예비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교체로라도 좀 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밀리보예비치의 이 중원에서의 활약을 크리스탈 팰리스의 입장에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와포드의 경우 지금 사르 선수가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상당히 살아났다. 특히나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 리버풀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분위기가 괜찮고, 거기에 흐름을 잘 타는 와포드다. 와포드가 상승세일 때는 4승 1무, 하지만 하락세일 때는 2무 3패를 거뒀던 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전 경기 리버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아마 이번에도 탈 가능성이 있겠다. 요거를 기록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하지만 데올로페오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결장을 하게 된다. 이 선수 시즌 아웃당한 상태고, 거기에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로 웰백 아니면 그레이 선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 두 선수가 과연 데올로페오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독이 교체되고 나서 성적이 좀 올라왔긴 했는데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 1승밖에 없다. 원정에서의 이 성적이 좀 부진하다는 것도 조금 와포드에게 있어서는 좀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와포드 상대로 홈에서의 전적이 2승 2패, 무승부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와포드의 페이스를 생각해서 저는 와포드의 승리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셰필드 대 노리치 경기인데, 셰필드가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홈에서도 3승 2무 1패, 그 1패가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0무패를 당한 거기 때문에 셰필드가 홈에서의 성적, 최근 페이스를 생각했을 때 셰필드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6게임 동안의 멀티 득점이 딱 한 번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수비가 가끔씩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침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비적인 면에서 약간의 불안함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겠다. 거기에 이제 FA컵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가 120분 연장전을 다 소화를 했다는 것이 좀 불안한 면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노리치의 경우에는 컵대회 포함해서 지금 1승 1무로 반등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 부엔디아, 두다 선수 이 2선에서의 활약이 꽤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FA컵 경기에서 푸키 선수가 직전 경기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번 경기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으로 뽑아볼 수 있겠으나, 노리치 20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인데, 원정 5경기에서 1무 4패 1득점밖에 못한 반면에 실점을 10실점이나 기록을 했다. 강등권인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젬병 때문, 원정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노리치, 요것을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양팀 모두 FA컵에서 연장 접전을 치렀다. 하지만 선수 측 면에서는 셰필드가 좀 더 두텁기 때문에 셰필드가 좀 우세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연장에서의 그 접전을 생각을 해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셰필드의 승리 혹은 무승부로 투픽으로 제가 이번에 한번 잡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우스햄프턴 대 뉴캐슬 경기인데, 사우스햄프턴은 2020년에 리그 4승 4패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11게임 중에서 무득점 경기가 딱 한 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무득점을 거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면에서의 사우스햄프턴 득점은 좀 기대해볼 수 있겠다. 자, 하지만 홈에서의 승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총 14경기 동안에 승리가 4번밖에 없고, 거기에 8경기 동안에 13실점을 허용했는데 다 패배한 경기에서 12실점이나 허용을 했다. 패한 경기에서는 멀티 실점 그 이상을 하고 있는 사우스햄프턴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프턴의 수비력을 조금은 믿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최근 잉스 선수가 6경기 동안에 1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조금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뉴캐슬의 경우에는 막시맹 알미렌 선수의 스피드와 슈팅 한 방을 조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셸비 선수의 복귀로 공격적인 패스가 나름대로 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를 필두로 한 뉴캐슬의 경기력을 조금은 이번에 기대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성적이 최근 들어서 안 좋습니다. 2무 4패를 기록하고 있고, 패한 경기 이 4패하는 동안에 1득점 10실점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다. 그리고 리그 4게임에서 무득점으로 부진한 성적. 물론 직전 FA컵 경기에서 3골을 넣었다고는 하지만 이 리그에서의 무득점, 이번에는 좀 깰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잘 깨질지 그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 FA컵 일정을 소화한 뉴캐슬, 반면에 사우샘프턴은 주중에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열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대부분 주전급 선수들이라는 것도 조금은 신경이 쓰입니다. 자, 하지만 사우샘프턴이 최근 5경기 동안에 뉴캐슬 상대로 2무 3패, 승리가 없다는 이 상대 전적이 조금은 신경이 쓰이고, 뉴캐슬도 어쨌든 경기력 면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한번 뉴캐슬의 승리, 이게 아마 역배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의 승리를 한번 찔러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 경기인데, 울버햄튼이 최근 유로파리그를 포함해서 4경기 동안에 12득점이나 넣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조타 선수가 4게임 중에 3게임에 출전을 해서 6득점이나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타 선수의 득점력이 살아난 울버햄튼의 득점력, 이번에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트라오레 선수의 어깨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출전 가능성을 함부로 점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출전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선발로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 무조건 수비적이진 않다 할지라도 토트넘이나 맨시티처럼 공격적으로 나오는 팀에 비해서는 좀 나름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토트넘이나 맨시티처럼 공격적으로 보이는 팀들에게는 오히려 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반면에 이 수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에게는 조금 약간 오히려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파리그 올림피아코스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울버햄튼이 물론 공격력 강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나름대로 컨디션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원정 경기를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로테이션이 조금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무파이와 무이 선수,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데다가 수비수 덩크나 번 선수의 큰 키를 활용해서 헤딩 경합에서 우세한 면모를 과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브라이턴에게는 약간은 좀 가산점을 부여해 줄 수는 있겠으나, 원정에서의 성적이 최근 들어서 3무 3패, 그리고 원정 11게임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브라이튼, 거기에다가 리그 5경기 동안에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울버햄튼 같이 공격력이 강한 팀에게 선제골을 또 허용을 하게 된다면 브라이튼은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골 결정력, 특히나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 골 결정력이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이 골 결정력 면에서 얼마나 나은 모습을 보여줄지 솔직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대 전적에 있어서는 브라이튼이 1승 2무로 우세하긴 하지만 최근 분위기에 있어서 울버햄튼이 좀 더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공격력을 믿고 저는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드리자면 크리스탈 팰리스 와포드 경기는 와포드의 승리, 그리고 셰필드 노리치 경기는 FA컵 그 연장전 여파를 조금 생각해서 셰필드와 무승부로, 그리고 사우샘프턴 뉴캐슬 경기는 뉴캐슬을 역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울버햄튼 브라이튼 경기는 울버햄튼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리그 승부 예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해외 축구 픽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아직 정리가 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못 올리게 된다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하에서 좋은 성적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